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이중전공에 대해서 설명할 영미문학문화학과 19학번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학과 소개 후에 학과 커리큘럼, 그리고 학과 진로, 그다음에 이중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영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경영학과는 말 그대로 이제 경영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인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의 경쟁과 교류에 관한 제반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만약에 이중 전공을 신청하시게 되면 경영자로서의 창의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의 경영 윤리, 그리고 경영학과 관련된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경영학과는 이 6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6가지 트랙에서 총 53개의 강의가 있는데 53개의 강의 중에서 원하는 트랙과 강의를 선택하여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학과 커리큘럼은 그냥 학과에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커리큘럼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중전공을 신청하시게 되면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이제 영어대랑 다르게 경영학과는 이중 전공을 하시게 되면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 과목을 무조건 들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2학점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수업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점 2.0 이상이셔야지 졸업 요건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영학과는 저희랑 다르게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이 있는데요. 원래는 졸업 논문을 썼어야 됐는데 이제 2022년 1학기부터는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 선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이제 졸업 시험을 통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일단 경영학과는 전문 자격사나 행정부처, 그다음에 공기업, 사기업, 다양한 기업으로 이제 진출할 가능합니다. 일단 대부분은 CPA를 또 많이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세무사, 관세사 등을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재경 부문에서 행정고시, 즉 약간 고급 공무원 임용고시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코트라, 금융감독원 같은 각종 행정부처에도 진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은행, 뭐 증권회사, 그다음에 법인 등의 이제 사기업에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경영학과가 다양한 분야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이중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영학과 이중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경영학을 이중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영문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게 되는데 추상적이고 이제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니까 조금 실무와 관련되고 이제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듣고 싶다는 생각에 경영학과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경영학과를 들으시다 보면 뭐 회계나 재무회계 등등의 다양한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경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경학사를 취득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가 고려 가능하다는 것도 따라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꼽자면 수강 신청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캠퍼스 학생분들도 경영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원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이중전공과 부전공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강 신청의 난이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는 걸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대와 다르게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0개의 과목들이 전공 필수 과목들이어서 이제 시간표를 짤 때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플이 꽤 영어대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요. 팀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팀플이 단점이다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일 어렵고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걸로 유명한 경영학 이중전공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경영학 이중전공의 일단 기본 자격, 지원 자격은 학점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은 대부분 토익을 제출하시는데 토익 성적이 750점 이상이어야만 이제 기본 자격으로 경영 시험을 치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제출하면 이제 필기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필기고사는 아마 1학년 때 기준으로 2학기가 마치고 나서 2학기가 종강하고 보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1학기 끝나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TF나 사지선다형 그리고 오지선다형 총 객관식 7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70% 이상, 즉 49문제 이상을 맞추셔야지 커트라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중전공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중전공 배정 인원은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한 편이어서 70% 이상 맞추시면 사실 이중전공에 이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시험을 봤을 때는 떨어졌고 그다음에 2학년 때 보고 붙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한 3-4번에서 5번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붙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2번의 응시 끝에 붙게 됐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경영학 원론과 경영학으로의 초대를 각각 1회독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 번 붙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학 이제 이중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의 유형을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유형을 파악 후 공부를 해서 이제 2학년 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2학년 때 합격을 했을 때 준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경영학 원론을 2회독을 했고 그다음에 경영학으로의 초대를 2회독 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사기에는 조금 아깝고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책의 목차를 먼저 일단 다 외웠는데요. 책의 목차를 외워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재무나 회계 관련 공식들을 시험을 보기 전에 다 암기를 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시험을 봤을 때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는 문제라던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는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랑 회계 관련된 문제의 공식들은 다 외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사실 한 번에 붙기보다는 여러 번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경영학을 먼저 부전공으로 신청을 해보신 다음에 회계원리나 경영학 원론 같은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시고 붙는 게 더 수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전공으로 먼저 신청을 한 후에 그다음에 경영학 원론이나 뭐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의 수업을 들으신 후에 그다음에 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험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재무회계나 회계 관련된 이런 공식들이 써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시험 전날에 싹 다 암기를 하고 가서 이제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사전에 질문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일단 시험 후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전공 과정 중에서 수학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전공 그 필수 10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10과목 중에서 회계원리랑 재무회계 그리고 재무관리 이 세 가지의 과목만 수학의 비중이 있고 그리고 경영통계학이라는 네 가지 과목만 수학의 비중이 있고 사실상 나머지는 경영 이론에 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학 비중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이 약점이어도 사실 아주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재무랑 회계가 수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숫자와 관련된 그냥 경영의 이론이기 때문에 수학 능력은 사실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시다면 충분히 배우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재무회계나 회계원리 같은 걸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문제를 풀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사람이 배우기에는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조금 저는 1학년 때 진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무난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경영학과에서 수학도 무리가 없고 그리고 그냥 충분하게 영어대를 이제 수업을 따라가실 그런 공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경영학부를 수월하게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네, 저는 ELLT과고요. 네, 어, 지원하는데 필요한 이 네. 자격증 시험들 중에서 자격 시험, 토익, 토플 이런 것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성적들이 네. 한 뭐 유효 기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한 몇 개월 전에 본 시험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1년 6개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는 경영학과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 그 조건을 경영학과에서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그에 맞는 시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도 영미문화문화학과 1학년인데요. 네. 혹시 네. 경제도 많이 배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다른데요. 경제학과는 아무래도 뭐 그래프나 약간 경영의 되게 기본적인 이론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경영학과는 실무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관리나 운영 관리 이런 식으로 회사에 약간 직접적으로 좀 실무와 연관된 지식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경제학과랑은 사실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근데 혹시 그 시험을 아마 네. 대부분이 이제 다회차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근데 처음 이제 발표해 주신 분께서 네. 그 이중 전공이나 부전공을 1학년은 이제 필수로 그러니까 전공 심화를 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전공 심화나 아니면은 다른 이중 전공을 하다가 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제가 궁금해서요. 이제 1학년 때 이중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일단 1지망, 2지망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학과 아니면 이중 전공을 별로 하고 싶은 과가 없었기 때문에 1지망을 경영학과로 쓰고 2지망을 안 썼는지 아니면 그냥 부전공으로 신청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1지망을 만약에 경영학과로 신청하시게 됐는데 만약에 이중전공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 그냥 부전공인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부전공에서 이중전공으로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1지망 경영학과를 쓰고 2지망을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든지 뭐 다른 과를 썼는데, 이제 만약 1지망을 떨어져서 다른 과로 이제 이중 전공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경영학과를 하고 싶으시면 부전공으로 부전공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전공으로 올리는 그런 루트를 타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과 3학년의 경우는 사실 이중 전공이 많이 없기는 한데 대부분은 지금 부전공이고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올리려는 학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 다회차 시험을 통해서 부전공에서 이중전공으로 올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